전국의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해외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살로만 뉴스의 살롱맨입니다. 살로만 뉴스는 불필요한 뼈다구는 가감없이 발라버리고 야들야들한 살만 있는 살로만 치킨처럼 구독자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되는 해외 축구 소식만 쏙쏙 골라내서 제공을 해드리는 풋볼 살롱만의 살로만 뉴스입니다. 오늘은 승무패 5회차 독일 분데스리가 14팀의 근황을 들고 왔습니다. 엊그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14팀의 근황을 정리를 해드렸고, 오늘은 독일 분데스리가 14팀의 근황을 들고 왔습니다. 주중에 포칼컵이라는 컵 대회를 치른 분데스리가 팀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면밀하게 근황 소식을 정리를 해 두어야 내일 진행을 해드리는 현미경 분석에 앞서 분데스리가 팀들의 기세나 부상 및 결장자 파악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풋볼살롱의 모든 승무패 프로토 컨텐츠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동영상 시청에 의해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풋볼살롱 멤버십 후원 역시 크나큰 힘이 되고 있는데, 풋볼살롱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실 경우에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이 됩니다. 잠시 멤버십과 관련해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바로 살로만 뉴스 승무패 5회차 독일 분데스리가 14팀의 근황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적중 내역은 2020년을 기준으로 풋볼살롱이 승무패 2등에 적중한 내역들입니다. 승무패에서는 아직 1등을 하지 못했지만 프로토에서는 온라인 배트맨 사이트를 기준으로 최고 배당 1등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풋볼살롱 본인뿐만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들도 속속 승무패 2등에 당첨이 되고 계십니다. 네, 끝으로 풋볼살롱 멤버십 혜택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과 최종픽 이미지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네이버 전용 카페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이 평균 15장에서 20장 분량인데, 이 분석 자료 파일만 보시더라도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혜택으로는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해당 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승무패 프로토 정보를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300명 가까이 되는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교류를 하고 계시고, 실제 자신이 구매한 픽까지 자발적으로 공유를 하고 계십니다.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쌀 언더 오빠라는 풋볼살롱만의 언더오버 프로토 언더오버 분석 예측 결과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실 경우에는 멤버십에게만 보이는 유튜브 공지사항과 풋볼살롱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해당 언더오버 예측 결과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승무패 5회차 2번 경기로 들어온 레버쿠젠과 슈투트가르트의 근황입니다. 레버쿠젠이 최근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직전 4부 리그 에센과의 컵대회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이 최근에 레버쿠젠이 부진한 이유가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인데, 이 패트릭 시크라는 공격수와 알라리오라는 이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면서 레버쿠젠도 덩달아 3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최근 컵대회 포함해서 1승 4패 부진에 빠졌고, 레버쿠젠이 승무패 5회차 2번 경기에서 상대하는 슈투트가르트는 승격팀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화끈한 공격축구, 특히 역습에 능한 팀이기 때문에 레버쿠젠이 충분히 덜미가 잡힐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10월 맞대결에서는 슈투트 원정을 떠나서 레버쿠젠이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그 경기에서 패트릭 시크 선수가 선제골을 넣은 바 있습니다. 이 시크 선수가 최근에 4경기째 무득점이고, 알라리오 선수 역시 5경기째 무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고, 이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부진 속에서 그나마 레버쿠젠이 2선의 핵심 측면 자원들이라고 볼 수 있는 무사 디아비와
레온 베일리 선수의 활약을 앞세워서 꾸역꾸역 버티고 있습니다. 이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직전 4부 리그 에센과의 경기에서 베일리 선수가 10경기 만에 골맛을 봤다는 점인데, 이 베일리 선수가 시즌 초중반에는 유로파 리그에서 5골, 분데스리가에서 4골, 5도움이나 올려주면서 맹활약을 했었는데 최근에 기세가 주춤했습니다. 그래도 10경기 만에 4부 리그 팀을 상대로 골맛을 봤다는 점은 슈투트가르트 전을 앞두고 발끝 감각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레버쿠젠에게는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슈투트가르트는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메넨글라트바흐와의 컵 대회에서 한 골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에이스 오른쪽 측면 자원인 와망기투카 선수가 또다시 골을 넣으면서 최근 5경기 연속골 5골로 연속골 기록을 늘려갔습니다. 이 오른쪽 측면 자원인 와망기투카 선수가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11골 3개의 도움을 올려주면서 슈투트가르트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고, 이 슈투트가르트가 최근에 2연패 뒤에 직전 마인츠와의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분데스리가 5경기를 기준으로 2승 1무 2패를 달리고 있고, 슈투트가르트의 특징은 올 시즌 홈보다 원정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버쿠젠 역시 오히려 홈보다 원정에서 수비력이 더 좋아진다는 점을 들어봤을 때 충분히 원정에서 강점을 보이는 슈투트가르트의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측면 자원인 와망기투카뿐만 아니라 왼쪽 윙백이죠. 왼쪽 측면 자원인 소사 선수 역시 굉장히 오버래핑과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측면 공격이 상당히 강한 이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전방에는 이 곤잘레스라는 아르헨티나 이 출신의 이 공격수가 결정력이 굉장히 좋고, 또한 백업으로 나서는 장신 공격수, 키가 무려 2m나 되는 이 칼라이지치라는 이 높이가 있는 공격 자원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칼라이지치 선수가 지난 마인츠전에서 7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이 2m 장신 공격수인 칼라이지치가 들어오면서 충분히 레버쿠젠을 곤욕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포토 오브 더 데이에서 살펴볼 선수들은 이 레버쿠젠의 스트라이커 2명이죠. 루카스 알라리오와 패트릭 쉬크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가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하는데, 이 두 선수가 최근에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면서 레버쿠젠의 공격력 역시 덩달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레버쿠젠이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최상위권까지 치고 올라간 적이 있는데 어느덧 3연패 수롱 5경기 기준으로 1무 4패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직전에 4부 리그 팀에게도 이 패배를 하는 등 이 승점 밥솥 같은 느낌이 나고 있어서 레버쿠젠이 아니라 레버쿠첸 같은 그러한 밥솥은 변한다. 스마트하게. 이젠 쿠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레버쿠젠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하려면 이 최전방 공격 자원인 알라리오라 패트릭 쉬크가 하루빨리 컨디션을 되찾아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레버쿠젠이 슈투트가르트 전을 앞두고 어떤 선수를 최전방에 선발로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선수 중 선발로 나서는 선수가 꼭 마무리를 지어줘야만 슈투트가르트를 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승무패 5회차 3번 경기로 들어온 프라이부르크와 도르트문트의 소식입니다. 프라이부르크가 최근에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볼프스부르크 원정에서 0대3 완패를 당해서 최근에 분데스리가 5경기를 기준으로 2승 1무 2패로 상승세가 조금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프라이부르크가 도르트문트를 승무패 5회차 3번 경기에서 만나게 되는데, 지난 10월 맞대결 도르트문트 원정을 떠났는데 그때 당시에 0대4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도르트문트의 에이스 홀란드에게 2골 1도움을 내줬고, 도르트문트의 신성이라고 볼 수 있는 레이나 선수, 굉장히 어린 선수인데 이 레이나 선수에게만 3개의 어시스트를 허용을 하면서 지난 10월 맞대결에서는 0대4 완패를 당했습니다. 이 프라이부르크가 도르트문트만 만나면 작아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최근에 6경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승리가 단 한 차례도 없고 2무 4패로 열세에 빠져 있습니다. 이 프라이부르크가 최근에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이 이 핵심 왼쪽 측면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리포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킥도 굉장히 날카롭고 측면 공격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7골 4도움을 올려주고 있는데 최근에 리그를 기준으로 봤을 때 5경기째 공격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가 자랑하는 화력이 한풀 꺾인 모양새이고 프라이부르크의 특징이 홈에서 굉장히 화력이 좋다는 점입니다. 홈에서는 분데스리가를 기준으로 득점 2위를 달리고 있는데 22골이나 넣었습니다. 홈 경기에서 프라이부르크보다 많은 득점을 한 팀은 바이에른 뮌헨밖에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프라이부르크가 홈에서는 이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팀이고 원정에서는 11골을 넣었습니다. 딱 홈보다 2분의 1 정도의 화력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에서 홈에서의 프라이부르크는 제 아무리 도르트문트라고 할지라도 이 경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 도르트문트가 프라이부르크의 화력을 조심을 해야 하는 이유는 최근에 도르트문트의 수비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모든 대회 컵 대회를 포함해서 6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한 경기도 없습니다. 이 6경기에서 총 11골이나 실점을 해서 이 수비 불안이 굉장히 심한 것이 도르트문트이기 때문에 홈에서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 충분히 덜미가 잡힐 수도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2부 리그 파더보른과의 포칼컵 대회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겨우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에 컵 대회를 포함해서 5경기 2승 1무 2패를 달리고 있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2연승을 거두면서 이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 파더보른전 전에 주말에 펼쳐졌던 아우쿠스부르크와의 분데스리가 경기에서는 선제골을 허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1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이 도르트문트가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공격진의 원투펀치라고 볼 수 있는 홀란드와 산초는 최근에 컨디션이 좋다는 점인데 파더보른전에서도 홀란드와 산초가 각각 한 골씩 넣었습니다. 특히 홀란드 선수는 연장전에 결승골을 넣어주면서 그래도 3대2 이 승리의 1등 공신이 됐는데 어쨌든 산초와 홀란드라는 원투펀치는 최근에 기세가 좋다는 점은 도르트문트가 수비 불안 속에서도 그래도 화력적으로는 프라이부르크를 충분히 잡아낼 만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두 선수가 도르트문트의 원투펀치 홀란드와 산초 선수입니다. 왼쪽이 홀란드, 오른쪽이 제이든 산초 선수인데 최근에 이 두 선수가 많은 어시스트와 골을 넣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진의 수비 불안으로 인해서 도르트문트가 이겨야 될 경기에서도 쉽게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6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없고 이 6경기에서 총 11실점을 했기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때문에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이 프라이부르크전 홈에서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이 프라이부르크전에서도 또다시 수비 불안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고전을 할 만한 경기가 바로 승무패 5회차 3번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승무패 5회차 4번 경기 마인츠와 우니온 베를린의 소식입니다.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강등권에 처져 있는데 최근에 감독 교체 이후에 라이프치히를 잡아내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하는가 싶었지만 이 직전 리그 슈투트가르트 원정에서 0대2로 완패를 당하면서 또다시 이 강등권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최근 분데스리가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를 거두고 있는데 지난 10월에 우니온 베를린 원정을 떠나서는 0대4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지난 시즌 1부 리그 맞대결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우니온 베를린만 만나면 1무 1패로 작아졌던 마인츠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기에서도 제 아무리 홈 경기라고 할지라도 우니온 베를린을 쉽게 꺾을 수 있을지는 의문감이 드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인츠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임대 이적을 한 공격수가 있습니다. 이 다코스타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적 이후에 2경기 연속 풀타임을 소화를 했습니다. 지난 라이프치히를 잡아냈을 때도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맹활약을 했는데 이 마인츠는 이 다코스타라는 공격수가 살아나야지만 우니온 베를린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마인츠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 공격에서 안 풀리는 것이 지난 시즌에 13골이나 넣어줬었던 공격수 콰이손이라는 공격수가 있는데 최근에 모든 대회에서 11경기째 무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딱 2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콰이손이 부진한 상황에서 이 다코스타라는 이적생이 제 몫을 해줘야만 마인츠가 우니온의 골문을 흔들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질 것 같고,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도 시즌 초중반에 기세가 한풀 꺾인 모양새입니다. 직전 리그 경기 메넨글라트바흐의 홈 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 선방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니온 베를린이 최근에 분데스리가 5경기를 기준으로 1승 2무 2패로 그렇게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3경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무 2패 부진에 빠져 있는데, 아무래도 우니온 베를린이 직전 메넨글라트바흐전에서는 이 핵심 측면 수비수인 이 트리멜이라는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결장을 했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컸습니다. 이 항상 우니온 베를린을 말씀을 드리면서 세트피스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트피스의 핵심이 프리킥이나 크로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키커의 킥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우니온 베를린의 전담 키커가 오른쪽 측면 수비수이자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토퍼 트리멜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트리멜이라는 선수가 직전 메넨글라트바흐전에서는 경고 누적으로 나서지 못해서 체력적으로 마인츠전을 앞두고 충분히 이 세이브를 한 상황이고, 이 트리멜 선수가 지난 10월 마인츠전에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이 마인츠전에서 센터백 중앙 수비수인 프리드리 선수가 헤딩골을 넣은 바 있는데, 항상 우니온 베를린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트리멜이 올리고 프리드리히가 머리로 넣는 세트피스가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난 10월 맞대결에서도 그러한 세트피스 루트가 살아났던 우니온 베를린이기 때문에 충분히 트리멜이 복귀하는 우니온 베를린이 마인츠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도 우니온 베를린이 마인츠를 상대로 1승 1무의 우위를 거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도 트리멜 선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 이 2선 공격 자원인 우니온의 2선 공격 자원인 잉바르첸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왼발이 상당히 날카로운 선수입니다. 이 선수 역시 지난 시즌에 마인츠전에서도 골을 넣었고 올 시즌 10월 맞대결에서도 골을 넣은 바 있기 때문에 마인츠를 상대로 상당히 강한 선수들이 우니온에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트리멜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해서 체력적으로도 이 빵빵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인츠를 상대로도 충분히 예리한 킥을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선수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크리스토퍼 트리멜, 우니온 베를린의 캡틴입니다. 이 선수가 이 키가 190에 가까운 이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원래는 측면 공격수 출신인데 나이가 들면서 측면 수비수로 보직을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키가 굉장히 크고 나이가 조금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스피드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압도적인 피지컬과 노련미 그리고 예리한 킥으로 커버를 합니다.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도 무려 6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할 정도로 프리킥 상황과 이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로운 선수라는 점에서 직접 메넨글라트바흐전에서 경고 누적 징계로 체력을 안배를 한 트리멜이기 때문에 이 최상의 상태로 마인츠를 상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은 승무패 5회차 5번 경기로 들어온 아우쿠스부르크와 볼프스부르크의 경기입니다. 아우쿠스부르크는 직전 리그 경기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1대3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리 3골을 허용을 하면서 역전패를 당했고, 최근 분데스리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5경기 1승 4패 부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 지난 10월 맞대결에서는 볼프스 원정을 떠나서 0대0 무승부를 거뒀는데, 이 볼프스부르크만 만나면 작아지는 것이 아웃국입니다. 이 아웃국이 최근 리그 6경기 맞대결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볼프스부르크를 상대로 3무 3패 열세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아우구스부르크가 홈에서 볼프스부르크를 만나면 작아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홈에서 2패를 당하고 있는 아웃국이고, 아우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 선수인 칼리주리 선수가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선수가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4골 2도움을 올려주고 있는데, 최근에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10경기에서 1개의 어시스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이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고 있는 칼리주리 선수가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10경기에서 1개의 도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공격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래도 아우크스부르크가 최근에 니더 레으너라는 최전방 공격 자원이 컨디션이 올라왔습니다. 이 직전 경기에서는 1개의 어시스트를 추가했고, 지난 경기 우니온 베를린전에서는 2골을 넣어주면서 완전히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도르트문트전에서도 골을 넣었던 안드레 한 선수가 최근에 2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을 해주면서 칼리주리가 부진한 상황에서 그래도 안드레 한과 니더 레으너 선수가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반대로 볼프스부르크는 최근에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샬케와의 포칼컵 경기에서 1대0 신승을 거뒀습니다. 최근에 분데스리가 5경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3승 2무를 달리고 있는데 3연승의 상승세를 달리고 있고,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샬케전도 승리를 거둔 볼프스부르크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우크스부르크 원정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샬케와의 포칼컵 경기에서 베흐호스트라는 볼프스부르크의 에이스 공격수죠. 베흐호스트 선수가 또다시 골을 넣었습니다. 베흐호스트 선수가 최근에 모든 대회 8경기 7골을 넣고 있고, 오른쪽 측면 자원인 바쿠 선수 역시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볼프스부르크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볼프스부르크의 특징은 이 글라스너라는 수비수 출신 감독이 이끌고 있는 만큼 최근에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데스리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실점 공동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레버쿠젠과 함께 19골밖에 실점을 하지 않아서 공동 2위, 최소 실점 공동 2위를 달리고 있고, 원정에서도 원정 실점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11골밖에 허용을 하고 있지 않아서 볼프스부르크는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베흐호스트라는 결정력 있는 공격수의 결정력을 앞세운 이 조직력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선수가 볼프스부르크의 에이스 공격수 베흐호스트 선수인데,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샬케전에서도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키가 190이 훌쩍 넘는 장신 공격수라서 제공권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이 볼프스부르크의 이 베흐호스트를 아우크스부르크의 수비진이 조금은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베흐호스트 선수에게 한번 걸리면 이 아우크스부르크가 말 그대로 아웃국이 되는 것은, 아욱을 이런 용기에 이렇게 넣으세요. 넣고 예. 아욱을 막 이렇게 치대. 아, 이거 작년에 아웃국 끓일 때 배웠잖아요. 이 시간 문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베흐호스트를 제어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을 해와야 아우크스부르크가 승산이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 매치업은 승무패 5회차 7번 경기로 들어온 메넨글라트바흐와 켈른의 매치업입니다. 메넨글라트바흐는 직전 슈투트가르트와의 포칼컵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에 분데스리가를 기준으로 패배가 없는데 3승 2무, 홈에서만큼은 3연승의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넨글라트바흐가 지난해 10월 쾰른 원정에서 3대1 완승을 거둔 바 있는데, 이 맞대결에서도 5승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메넨글라트바흐 사이드가 굉장히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 메넨글라트바흐의 핵심 2선 공격 자원인 요나스 호프만이라는 선수가 최근에도 이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난 쾰른과의 맞대결에서 호프만 선수가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한 바 있고, 공격수 플레아 선수가 1골을 넣은 바 있습니다. 이 플레아 선수가 최근에 이 골 감각이 좋지 못했었는데, 이 지난 경기에서 우니온 베를린전에서 8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슈투트가르트전에서도 플레아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2경기 연속골을 넣었습니다. 이 플레아 선수가 지난 10월 쾰른전에서 골맛을 본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쾰른에 강했던 플레아가 최근에 2경기 연속골로 살아났다는 점은 메넨글라트바흐 사이드를 볼만한 요소인 것 같고, 이 요나스 호프만 선수 역시
지난 10월 쾰른전에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한 바 있는데 호프만 선수조차도 최근에 2경기 연속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다는 점에서 쾰른이 막강한 메넨글라트바흐의 화력을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경기입니다. 다만 쾰른 같은 경우가 올 시즌 특이한 것이 홈에서는 분데스리가 최다 실점 공동 1위 19골을 허용을 하면서 홈에서 제일 많은 실점을 하는 팀인데 그래도 원정에서는 수비력이 살아납니다. 원정에서는 13골밖에 실점을 하고 있지 않아서 최소 실점 공동 4위를 달릴 정도로 이상하게 원정에만 가면 수비력이 살아나는데 이 쾰른 역시 오늘 새벽에 2부 리그 레겐스부르크라는 팀과 포칼컵 대회를 치렀는데 이 연장 접전 끝에 패배를 했습니다. 승부차기에서 패배를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는 쾰른이 메넨글라트바흐보다 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분데스리가를 기준으로 2승 1무 2패를 거두고 있는데 그래도 분데스리가 직전 아르미니전에서는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이 강등권 탈출의 시발점이 됐던 경기가 바로 아르미니전입니다. 다만 이 쾰른이 불행한 것이 뭐냐면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레겐스부르크전에서 이 핵심 측면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오른쪽 윙백 볼프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영어로는 WOLF 울프 늑대라는 이름을 가진 이 독일어 발음으로는 볼프 마리우스 볼프라는 선수가 지난 아르미니전에서 무려 2골이나 넣어준 선수인데 이 선수가 레겐스부르크전에서 전반 33분 만에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넨글라트바흐전을 앞두고 이 볼프 선수가 부상 복귀가 가능할지 말지가 쾰른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이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클럽 브리에에서 이적을 해온 선수가 있습니다. 쾰른의 이 측면 공격 자원인 이 데니스 선수가 있는데 이 엠마누엘 데니스 선수가 클럽 브리에 벨기에 팀에서 이적을 해온 선수인데 이 선수가 쾰른 이적 이후에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레겐스부르크전에서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니스 선수가 쾰른에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데니스 선수의 발끝을 기대를 걸어볼 만한 것이 쾰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선수가 마리우스 볼프라는 선수인데 WOLF 울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울프가 늑대죠. 이 쾰른의 이 엠블럼을 보시면 마크를 보시면 이 염소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염소가 그려져 있는 이유는 이 예전에 이 서커스단이 쾰른 측에 이 염소를 선물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쾰른 구단이 그 염소를 경기장에 데려온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승리를 많이 거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엠블럼, 구단 엠블럼에도 이 염소가 그려져 있는데 이 염소와는 어울리지 않는 늑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마리우스 볼. 너 내 밑에서 일할 생각 없냐? 아이 늑대 새끼가 어떻게 개 밑으로 들어갑니까? 볼프라는 선수가 지난 아르미니전에서 무려 2골이나 넣어주면서 3대1 완승의 1등 공신이었는데 이 선수가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레겐스부르크전에서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넨글라트바흐전을 앞두고 이 마리우스 볼프가 부상에서 복귀할 수 있을지 말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 볼프 선수의 출전 여부는 내일 저녁 제가 현미경 분석에서 면밀하게 조금 파악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5회차 10번 경기로 들어온 호펜하임과 프랑크푸르트의 근황입니다. 이 경기 역시 투포를 잡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이 호펜하임이 이 직전 리그 바이에른 미넨과의 원정에서는 1대4로 패배를 당하긴 했는데 이 바이에른 미넨전 패배 전까지는 2연승 상승세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지난 10월 맞대결에서 프랑크푸르트 원정을 떠나서 호펜하임이 1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이 특징적인 것이 호펜하임이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최근에 6경기 1무 5패로 굉장히 열세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도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패배를 당했던 5패가 무려 모두 한 골차 패배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호펜하임이 프랑크푸르트를 언젠가 한 번쯤은 덜미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호펜하임이 최근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에이스 공격수 크라마리치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3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고 이 5골을 넣어주고 있는데
이 크라마리치가 올 시즌 분데스리가 13골 2도움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호펜하임은 이 크라마리치의 발끝을 믿어볼 수밖에 없고, 이 프랑크푸르트 역시 안드레 실바라고 하는 에이스 공격수가 크라마리치 못지않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드레 실바가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무려 16골이나 넣어주고 있는데, 이 안드레 실바 역시 최근에 2경기 연속골 4골을 넣어주고 있어서 이 호펜하임과 프랑크푸르트의 대결은 에이스 공격 자원인 크라마리치와 안드레 실바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랑크푸르트는 호펜하임보다 훨씬 더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리그 헤르타 베를린과의 홈 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뒀고, 최근에 분데스리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8경기 6승 2무 상승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안드레 실바뿐만 아니라 프랑크푸르트의 막강한 화력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2선 공격 자원들인데, 이 다이치 선수, 일본 이 선수인 다이치 선수와 유네스, 바르코코 같은 이 공격 2선 자원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3선 미드필더에는 일본 선수죠. 하세베 마코토라는 베테랑 선수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 30대 중후반을 달리는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왼쪽 측면을 책임지고 있는 필립 코스티치 선수까지 이 전성기 못지않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어서 프랑크푸르트가 최전방의 안드레 실바뿐만 아니라 이 중원 자원과 측면 자원들의 이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는 점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빠질 수 없는 것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친정팀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온 루카 요비치 선수도 이 돌아오자마자 득점포를 양산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안드레 실바뿐만 아니라 요비치까지 버티고 있는 프랑크푸르트가 화력 면에서는 호펜하임보다는 이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선수가 호펜하임과 프랑크푸르트의 에이스 크라마리치와 안드레 실바입니다. 왼쪽이 크라마리치, 오른쪽이 안드레 실바인데, 이 두 선수 모두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크라마리치가 터지느냐 안드레 실바가 터지느냐 그 싸움일 것 같습니다. 크라마리치가 만약에 이 안드레 실바보다 더 터져줄 수만 있다면, 이 호펜하임이 최근에 6경기째 프랑크푸르트전에서 승리가 없는데 모두 한 골차 이 패배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크라마리치의 고점 경기력이 나온다면 이 이변 결과가 나올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수비력이 홈보다 안 좋아지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호펜하임이 크라마리치를 앞세운다면 이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분데스리가 마지막 매치업은 5회차 12번 경기로 들어온 아르미니와 브레멘의 경기입니다. 이 아르미니가 최근에 이 분위기가 좋다가 한풀 꺾인 모양새입니다. 직전 리그 경기 쾰른 원정에서 1대3 완패를 당했고, 최근에 분데스리가 5경기를 기준으로 2승 1무 2패 2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 아르미니가 올 시즌 특징인 것이 승격팀인데 분데스리가에서 5승이나 거뒀습니다. 그 5승 중에 4승이 홈에서 나온 이 승리이기 때문에 아르미니는 홈에서는 경기력이 원정보다 훨씬 좋아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브레멘이 최근에 분위기가 좋은데, 이 브레멘이 홈에서의 아르미니를 무시했다가는 덜미가 잡힐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지난 10월 달에 이 두 팀이 맞대결을 펼쳤는데, 그 경기에서는 브레멘이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르미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공격수 코르도바라는 이 공격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그래도 2골이나 넣어주고 있습니다. 골이 없다가 프랑크푸르트전에서 시즌 첫 골을 넣었는데, 지난 쾰른전에서도 골을 넣으면서 2경기 연속골을 넣어줬고, 이 아르미니의 장신 주전 공격수인 클로스 선수가 3골 2도움을 올려주고 있는데, 최근에 3경기에서 그래도 1골 1도움을 기록을 해주면서 클로스와 코르도바라는 공격 원투펀치가 이 제 몫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르미니입니다. 또한 아르미니의 에이스 도안 리츠, 일본 선수죠. 이 측면에 도안 리츠 선수도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 4승이나 거뒀던 아르미니의 고점 경기력이 나온다면 브레멘의 상승세가 이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직전 2부 리그 팀 그로이터와의 포칼컵 대회에서
홈경기 2대0 승리를 거뒀고 최근에 컵대회를 포함해서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상승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브레멘 같은 경우가 이 지난 아르미니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 골을 넣었던 비텐코우르트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그래도 지난 리그 헤르타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을 해주면서 최근에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격형 미드필더인 케빈 메발트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최근에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멘이 아르미니를 상대로 쉽게 패배를 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아르미니가 홈에서 굉장히 강한 팀이라는 점과 코르도바와 클로스라는 이 공격수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고 이선의 일본 이 미드필더 측면 자원인 도안 리츠까지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브레멘도 경계를 해야 할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브레멘 역시 아르미니와는 다르게 홈보다는 원정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나올 것 같은 매치업입니다. 네, 이 두 선수가 아르미니의 공격 원투펀치라고 볼 수 있는 최전방 공격 자원인 클로스와 코르도바입니다. 왼쪽이 클로스, 오른쪽이 코르도바인데 이 오른쪽에 코르도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골이 없다가 이 지난 경기였죠. 프랑크푸르트전에서 올 시즌 분데스리가 첫 골을 신고를 했는데 이 직전 쾰른 원정에서도 1대3으로 패배를 했지만 그 경기에서도 골을 넣으면서 2경기 연속골을 넣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레멘전에서 상승세를 탄 브레멘전에서 이 두 선수의 활약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 아르미니가 이 도안 리츠와 더불어서 이 두 선수까지 살아나 준다면 홈에서 4승이나 거뒀던 이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브레멘의 상승세를 제어할 수 있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회차에 들어온 분데스리가 14팀의 근황과 주요 소식 그리고 간략하게 프리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내일 제가 현미경 분석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분데스리가 팀들과 라리가 팀들을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고 이 현미경 분석, 승무패 현미경 분석 같은 경우에는 내일 저녁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리겠고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승무패 프로토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금요일 저녁에 승무패 5회차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 영상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